인체 생리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70억 인구 몸에 불변의 법칙을 찾아내가지고 그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좀 들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효과가 없다면은 생리학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우주홀 연구소 현판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어요.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좀 읽어봐라. 근데 우리 몸이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몸을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기계로 오인해버려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우리가 마음대로 운전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이 몸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일 큰 자연 법칙은 우리 몸은 자연의 제일 큰 법칙이 하루 일과 중에서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는 새벽이 되면 몸을 활동하게 하는 호르몬을 혈액 속에 분비해서 맥박이 빨리 뛰고 열이 오르고 정신이 각성되게 해서 하루 일을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는 하루의 해가 이렇게 서산에 넘어갈 때쯤 되면은 열심히 일하던 호르몬들은 퇴근을 해요. 우리 직장 가서 왜 출근하고 퇴근하듯이 퇴근을 하는 반면에 그때부터는 내 몸을 회복하는 치유하는 호르몬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몸을 고쳐요. 이게 치유라는 것은 뭘 먹어서가 아니고 수면 중에 다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휴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 피곤할 때 뭐 커피를 마시든 피로 회복제 먹어봐야 결코 그것이 원기를 회복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아주 많이 피곤하면 결국 자고 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요즘 뭐 한 7시라고 합시다. 그때쯤 되면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딱 분비되려고 하는데 위장에 음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이러면은 신진대사 호르몬은 퇴근을 못하고 치료하는 호르몬은 출근을 못해버려요. 그래서 자연 치유의 핵심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모든 병에 그 병 가장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저녁 굶는 게 효과적이다. 위장에 보통 음식이 5시간 내지 6시간 머물러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8시, 9시 잠든다면은 2시 전에 식사가 다 끝나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원칙의 기초가 없이는 집을 지으면 그게 기초입니다. 그 기초 없이 볶은 걸 먹든 잠을 일찍 먹든 뭐 밖에 자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제일 기초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수면 중에 우리 몸에 이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인체를 이제 보는 각도가 치료 원리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혈액을 통해서 피를 중심으로 이제 건강 원리를 정립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전기 원리를 통해서 몸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 어제 캠프에서 말했듯이 파동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이제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 몸 전체를 이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정기적인 원리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식사 한 끼를 소화하는데 3시간 정도 수면을 통해 충전된 에너지가 빠져요. 그럼 밥 3끼 먹어버리면은 에너지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계속 몸에 노폐물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식사 금방 하고 나면 졸리지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뇌나 팔다리 피가 다 위로 몰리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면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돼요. 에너지가 내려가니까. 또 우리가 늘 범하는 게 뭔가 하면 열심히 일해서 막 흥분돼서 열이 날 때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먹으면 다 체하고 위장 다 버려버려요. 열이 식어서 안정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만성적으로 3끼를 먹고 살다가 저녁을 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에어컨을 갖다가 세게 가동하다가 여름 되면 에어컨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가 좀 딸릴 때는 이 불이 밝아질까요? 흐려질까요? 우리 어릴 때 봤죠? 좀 흐려지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머리 쓰는데 또 잠 안 자고 밥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내가 저녁을 한 끼를 딱 굶어줬어요. 그러면 몸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 주인이 좀 이상해. 야, 저녁을 안 먹었다? 야, 참 대단히 착하다. 우리 뭐 할까?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오늘 쓰레기 청소 좀 하면 안 될까? 이래서 이제 몸에 청소를 해요. 전기라는 거는 밥솥에 꼽으면 밥을 하고 세탁기에 꼽으면 빨래를 하고, 맞습니까? 만능 탤런트거든요. 그래서 3끼를 먹어서 이제 노폐물이 많은 상태에서 저녁을 안 먹어주니까 이때다 하고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가 노폐물 청소하고 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 노폐물이 빠질 때는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온몸의 조직 속에 그걸 일단 피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5곳으로 해독하고 배설하고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녁을 굶으면 온갖 노폐물이 피 속으로 다 들어오겠죠. 담배를 피운 사람이 니코틴이 이제 뇌를 지날 때 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맛을 느끼는 미각 중추가 있어요. 짜장면 떡이 빠질 때 그걸 건드리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고기 떡이 빠질 때 건드리면 고기가 먹고 싶고, 술떡이 빠질 때 건드리면 술이 마시고 싶고,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는 담배떡이 빠져요. 저녁을 굶었을 때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피우고 싶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몸에 독소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 독에 취해서 막 어지럽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연탄 가스 취해서 어지러운 게 영양실조입니까? 가스 중독입니까? 가스 중독이잖아요. 내 몸에 독소가 빠지는 그 독에 취해서 어지러운 걸 나는 뭘로 받아들이냐? 아우, 내가 저녁을 안 먹었더니 영양 부족으로 허기증이 나서 막 빈혈이 온다. 이래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빼는 거 싹수도 없대요. 그리고 저녁에 먹은 음식은 소화가 안 되고 썩어요. 그러면 그 독소가 뇌를 건드리게 되면 밤새도록 개꿈만 꿔요. 여러분, 꿈꾸고 싶으면 저녁 늦게 먹으세요. 99%도 아니고 100% 꿈꿔요.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 노폐물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뇌가 보면 이 바가지처럼 이렇게 딱딱한 뼈가 쌓여 있잖아요. 그죠? 이 밤에 잠잘 때는 뇌가 부피가 60%로 줄어요. 뼈가 없다면 아마 이렇게 푹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노폐물 빼는 기능은 10배나 강해져요. 10배나.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저녁에 우리가 잠을 자고 나서 방 문 닫고 자서 아침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좋은 공기 쐬고 그 방 문 열면 냄새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 좋은 냄새 안 나요. 하루에 말이죠. 우리 몸의 세포가 매일 재생되는 거 알죠? 늙은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매일 만들어지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 세포가 죽고 어느 정도 세포가 태어날까? 하루에 최소 600g에 1kg씩 죽고 새로 태어나요. 근데 이 세포 교환이 대개 언제 되는가 하면 12시 전에 대부분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 전에 잠을 안 자주면 어떻게 돼요? 독소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잠 안 자고 12시, 1시까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몸에 죽은 이 세포가 죽은 시체독, 죽으면 시체 아닙니까? 부패독, 푸토마인, 푸테로신, 뭐 이런 독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순환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막 피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잠 좀 늦게 자고 12시, 1시 넘어가면 막 머리가 가고 피부도 끓으면 막 벌겋게 일어나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옥수수 말라 그 쌀이 꼬저기 꼽아가지고 덩어리 끓는 거 보셨죠? 이 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몸을 예민하게 관찰해 보면 아마 잠이 늦으면 이상하게 머리 가렵고 끓으면 막 붉은 게 이렇게 자국이 나버려요. 지금 뭐가 못 빠지고 있어요? 독소가 못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독소를 처리하는 것은 꼭 수면 중에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잠을 안 자가지고 생기는 이제 이 독성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나온 연구 결과는요. 레이건 대통령이 앓았던 병, 무슨 병입니까?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병이 잠이 늦어서 몸에 이 독성 물질이 못 빠져나갈 때 그 독소에 의해서 오는 게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근데 우리 지금 잠들 다 일찍 잡니까? 사실 그 왕자라는 자리가 잠 잘 못 자죠. 같은 시대의 대처 수상은 노년에 뭐 걸렸습니까? 치매로 고생하다가 나갔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래서 네덜란드 속담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밤을 찾다가 좋은 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제일 자연치유의 핵심인 사람들은 막 뭐를 먹을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면이 회복이라는 이 수면이 제대로 제때 취해지지 않는다면은 먹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음식을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제 수면은 이제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잘하면은 뭐 하룻밤에도 몸에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하룻밤에도. 옛날 어른들이 새처럼 자고 새같이 일어나라 안 했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 한번 퇴근할 때 보면은 새들은 나무 속에 들어가서 아마 뭐 노래 부르고 난리 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뭘 먹을 것인가? 중요한 거는 이제 휘발유 엔진에 경유 넣고 갈 수 있습니까? 간혹 보니까 주유소에서 요즘은 승용차도 경유차가 있다 보니까 경유 승용차인데 휘발유를 잘못 넣어가지고 그 엔진 바꾼데 300만 원 들대요.
그런 요령하면 우리 소화기관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뭐 아무거나 들어와도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 주니까. 근데 송충이는 뭐만 먹어야 될까요? 솔잎이죠. 누에는요. 예, 뽕잎 하나만 먹고도 건강하고 1500m나 되는 실크를 뽑아냅니다. 근데 사람의 소화기관을 입에서 항문까지가 10m예요. 10m. 네, 여러분, 우리 뭐 단식하면 숙변이 나온다 이러죠. 근데 대장 내시경 해보면 대장 주름에 숙변 썩은 똥 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대변을 보면 하루에 한 250g 정도 봐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만 음식이에요. 3분의 1은 한 500여 종 다양한 백조만의 미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600g에서 1kg 정도의 우리 몸에 조직이 죽어나온다 그랬는데 이 소화기관의 세포 조직을 안쪽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하죠. 상피세포가 죽어나오는 고기가 7, 80g 돼요. 숙변이라는 것은 주름에 숙변이 낀 게 아니고 내 몸의 소화기관에서 매일 죽어나오는 인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안 먹어도 매일 7, 80g의 고기를 매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휘발유 엔진의 휘발유였고 경유차의 경유였듯이 인간의 소화기관에는 어떤 음식이 들어가야 될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입에서 항문까지 이렇게 쫙 살펴보면서 소화액을 이렇게 점검을 해봐요. 그러면 첫째 인체에서 나오는 소화액 중에 우리가 건강식 하면 채소가 좋다고 많이 먹는데 채소의 섬유질 소화액은 0%, 0%예요.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가 건강식 하면 뭐가 좋다고 먹습니까? 채소가 좋다고 먹는데 문제는 생채소나 과일에는 질소 함량이 높아요. 비료나 퇴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질소가 들어갔을 때 큰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이놈이 소장에서 흡수돼서 다시 입과 위로 나올 때 아질산균이라는 다양한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아질산균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할 때 빼기를 알아 그래요. 그 NO3 질소 하나에 산소 3개가 붙은 게 질소라면 아질산염이라면 여기서 산소를 하나 탈락시켜 버려요. 아질산균이. 그러면 NO2가 됩니다. 여러분 시중에 가서 소세지, 햄, 어묵 사서 그 설명서 딱 보세요. 거기 전부 다 아질산염, 나트륨 써놨어요. 이 고기를 먹었을 때 이 고기를 부패시키는 보툴리누스균이라는 균이 육가공 식품을 방부시킬 때, 부패시킬 때 나오는 독성 물질이 근육을 마비시켜요. 뭐 입이 돌아간다든지. 그래서 그걸 막는 방부제로 아질산염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을 때는 육가공 식품에 들어가는 아질산염의 수십 배를 취하게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가 음식이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아민이 아질산염과 결합이 되면은 니트로사민이라는 한 3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생기는데 그 중에 95%가 간 독성 세포 돌연변이 암을 일으켜요.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 나는 현미밥에 생채소 생과일만 10년 이상 먹었는데 내가 왜 암이 걸렸나 이거예요. 왜? 그거 참 곤란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유독물질이 이제 생겼을 때 인체가 이걸 흡수하면 죽게 되니까 이 대장에 이게 감지 센서가 있어요. 마지막 대장에서 이게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제 모양 변을 내보낼 때 야, 여기 지금 독성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흡수하면 내가
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흡수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신호를 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생채소 먹는 경우에 모양 있는 대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구리고 냄새나고 퍼지지. 근데 이 생채소를 익히면요 질소가 반 이상 줄어요. 말린 나무는 거의 소실됩니다. 근데 이건 내가 좀 아이러니한 것이 저희들 어릴 때 우리 어머니들 막 큰 솥에다 나무를 삶으면은 그 물을 다 버리더라고요. 보셨어요, 다? 요즘은 뭐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먹으려고 애를 써.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 물이 해롭다는 걸 어떻게 알고 버렸는지 내가 참 아이러니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 아질산염이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질산염은 인체 내에서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이나 잘 때 나는 꼭 소변을 두세 번 봐야 자고 잠자다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 이러면 내가 과일을 많이 먹는지 생채소를 많이 먹는지 점검해 보면 거기 답이 있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냉체질이 암체질이다 이렇게 해서 참 몸을 데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한 뭐 30-40명 모였다 그러면 연탄가스 있죠. CO 가스가 0.1%만 있어도 우리가 빠르면 30분 늦어도 4시간 내에 다 죽어요. 산소가 21%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하면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조직에 날라주는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하고 결합보다 일산화탄소 연탄가스와의 결합이 300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중독으로 죽어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아까 말씀드린 아질산염과의 결합이 산소하고 결합보다 270배나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채소나 생과일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하고 아질산염과의 결합을 우리가 메트헤모글로빈증, 청색증이라 그래요. 날이 추우면 손이 막 시퍼래지는 경우 있죠, 그죠? 그게 질소 중독입니다. 질소 중독. 그래서 우리가 이 생채소나 과일을 겨울에 먹게 되면 날은 추운데 자꾸 먹으면 몸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에너지를 태우지 못하니까 몸이 식어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겨울이니까 특별히 뭐 과일을 많이 먹는다든지 생채소 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삼가하면 좋겠죠.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은 이제 생채소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어릴 때 뭐 토끼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이제 올물을 놓죠. 그러면 토끼나 노루가 걸리면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게 상처가 생겨요. 그 상태에 잡으면 가다 놓고 관찰을 해보면 새롭게 신생혈관이 만들어져서 아무는데 한 달이 걸려요. 근데 이 아질산염을 투여하면 일주일이면 다 재생이 돼요. 이 암세포는 특이하게 말이죠. 스스로 점액을 분비해서 새로운 신생혈관을 거머리처럼 이렇게 딱 큰 혈관에다 붙여가지고 혈액 속에 대량의 당분을 먹어요. 정상 세포보다 4배의 당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암 진찰하러 갈 때 페트 사진을 찍어요. 그죠? 이제 암세포가 대량의 4배 이상의 당을 흡수하니까 포도당에다 양성자를 투여해서 추적 사진을 찍는 게 페트 사진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생채소를 먹고 암 환자들이 과일이나 꿀이나 단 걸 먹어가지고 계속 암에 먹이를 줘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과일 속에 또 생채소 속에 있는 이 아질산염이 이 새로운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암의 먹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발견된 물질 중에서 가장 탁월한 물질이다. 요즘 보면 보험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왜 그럴까요? 심리가 불안하거든. 셋 중 하나가 암으로 죽는 한국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보험이 뭔가 해결해 줄 줄 알지만 암 걸린다면 뭐 보험이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단백질 소화액은요, 탄수화물 소화액의 10분의 1 정도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단백질이 들어가면 썩는다는 결론입니다. 썩는다는 거. 광해 영화를 보면은 막 임금님 똥을 갖다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색깔도 보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고기 같은 거 먹고 화장실 가서 대변 보면 냄새가 어때요? 아주 썩는 데가 나거든. 그 정도 냄새 나는 거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안 먹으면서 먹어서 썩힌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소가 단백질을 먹어야 소몸에 단백질이 생깁니까? 단백질의 원료는 아미노산이에요. 21종류의 아미노산이면 어떤 종류가 어떤 순서대로 결합되냐에 따라서 우리 몸 조직이 다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단백질을 먹었을 때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기능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혹시 어릴 때 저 콩가루 볶아가지고 찬밥 이렇게 콩가루 묻혀가지고 먹으면 주먹밥 맛있지요? 먹고 나면 속이 어때요? 쓰리고 막 신물 올라오고 소화는 엉망이에요. 콩볶음 먹고 나면 방구 냄새 독하고. 지금도 두부 같은 거 한 번 정도 한번 먹어보세요. 변이 안 좋아요, 냄새.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단백질을 소화하는 기능이 거의 없다. 특히 콩에는 프로테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근데 그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DDI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콩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볶음국식을 만들 때 콩은 이렇게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안 돼요. 껍질이 얇아서. 금방 씻어서 이렇게 딱 찌면은 아직 열기가 덜 식었을 때 그걸 비닐봉지에 딱 담아가지고 냉동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이 DDI라는 효소는 냉동시키면 파괴되니까. 여름에 여러분 콩국수 먹고 나면 속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콩도 삶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냉동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랬다가 갈아서 콩국 하는 거는 속이 편한데 그 갈아가지고 좋다고 먹으면 그냥 먹고 나서 속만 불편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원석이 크고 좋아도 가공이 돼야 제값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먹거리가 많지만은 실제 이 생각에 좋은 음식이 아니고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주식이 뭔가 하면은 인체 소화기관은 거의 탄수화물 소화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인간의 주식이 되겠죠. 근데 왜 뭐 현미밥도 있고 있는데 볶은 곡식을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5대 영양소라고 크게 나눠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나누는데 이게 영양이라는 개념이 시대를 따라서 바뀐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들 어릴 때 별로 고기 먹을 수 없었어요. 그죠? 밥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풍부했던 영양이 뭐냐면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왜 그때 풍부했을까? 미네랄은 한 광물로서 원소는 뭐 한 100여 가지가 넘지만 이제 바닷물 속에는 한 90여 종 원소 중에 86종의 금, 은동, 아연, 구리, 바륨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이 미네랄이라는 광물은 나무가 타서 재가 돼야만 분리돼 나오는 구조예요.
저희들 어릴 때 농경사회니까 다 나무 떼고 집 떼고 해서 요리하고 난방한 다음에 그 제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농촌에 가서 그 미네랄을 환원해 먹었어요. 이게 미네랄은 체력, 면역력, 호르몬 대사에 가장 탁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어머니들 별로 잘 못 먹었는데 막 애 놓는데 첫째 선수라는 거. 호르몬 대사가 잘 되니까 젖도 잘 나오고 면역력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농촌 인구가 이제 도시로 빠져버리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나무 떼서 난방하고 밥 해먹는 집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는 없고 퇴비도 안 만들어 놓고 빌어주고 빼먹기만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농토에 뭐가 바닥이 나버린가 하면 미네랄이 지금 바닥이 나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병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은 넘쳐서 문제고 지금 이 시대에 부족한 거는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까요? 미네랄에 초점 맞춰야 돼요. 지금 그래도 미네랄에서 제일 활용도가 높은 거는 연탄재입니다. 연탄재는 노아 홍수 전에 엄청나게 그때는 나무가 돌같이 단단했기 때문에 광물이 많았어요. 이 연탄은 하원에서 이 꽃을 재배할 때요. 연탄재를 안 주면 꽃이 이쁜 게 피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원에는 반드시 연탄을 피웁니다. 요즘 상토가 나와도 연탄재 섞어줘요. 그래서 우리도 한동안은 겨울만 되면 아침에 번거지 모자 쓰고 원주 시내 가가지고요. 연탄재 갖다 막 논에 막 수없이 겨울 내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그런 미네랄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어디에 많냐 봤더니만 그래도 현미 껍질에 제일 많더라. 그래서 시작한 것이 현미 먹기 운동이에요. 좀 이해됩니까? 근데 사실은 현미밥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검정살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이 어떻습니까? 까만 살이 그냥 나와요. 여름에 옥수수 맛있다고 쪄서 먹고 가도 그냥 나와요. 100% 현미 먹고 화장실 가보세요. 그거 하루 종일 씹어도 그 세포질을 터뜨리고 그 안에 미네랄을 뽑아내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채소보다는 현미가 더 딱딱한 섬유질이고 그 다음에 밀, 옥수수, 뜰게 참깨가 제일 딱딱하죠. 기름집에 가서 기름 짤 때 보면 깨를 살짝 볶습니까? 좀 태워야 됩니까? 태워야 거기서 고소한 맛이 그게 미네랄 맛이에요. 그게. 근데요.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머리가 좋아. 시장에 가면 지금도 보리차, 옥수수차 이렇게 가마에 떼기 그치 해서 해가지고 파는 거 보면 그게 살짝 볶았어요. 좀 태웠어요. 보리차, 옥수수차 파는 거 보면 좀 어때요? 거뭇거뭇하게 태웠어. 왜요? 태워야 거기서 미네랄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뭐 어떤 사람들이 깨 많이 태우면 뭐 발암 물질 생긴다고 그냥 살짝 볶아 놓으면 느글느글하고 맛도 없고 덜 볶아서 많이 볶아서 발암 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기름집에 가서 깨를 볶는 거 보면 볶아가지고 이렇게 바람에 날려요. 씻겨서 볶아. 근데 대량 주문이 오는 공장에서는 참깨고 뜰깨고 막 고열로 볶아가지고 그냥 짜버려요. 왜요? 주문이 밀리니까. 그러면 탄 것이 나쁜 게 아니고 탈 때 나는 목초액이 나쁘거든요. 날아갈 목초액이 그냥 들어가서 벤조필은 수치가 높으니까 이게 발암 물질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름집에 가서 좀 타두를 볶아서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현미밥을 해서 말려요. 말린 다음에 이제 숙성이라는 게 있어요. 숙성이 뭔가 하면은
제가 기억 속에 금방 배추밭에서 뜯어온 배추 잎을 툭툭 썰어가지고 배추국 끓여놓은 거 참 맛없어. 여러분 맛있습니까? 별로 물내가 실질 나고 맛이 없어요. 근데 그놈이 마르면은 시래기가 됐을 때 삶아 무쳐놓으면 맛이 어때요? 국 끓여놓으면 맛이 있어요. 이게 말리는 숙성 과정에서 유산균 생산 물질이라는 것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영양이 원소 변환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이 원소 변환 과정이라는 걸 이제 잠깐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계란 보면은 껍질이 칼슘이라서 딱딱하지 않습니까? 딱딱해요. 근데 이 닭을 딱 갖다 놓고 칼슘을 안 줘요, 먹이에. 그럼 이 껍질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몰랑몰랑몰랑해져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오트밀 알죠? 휠이라는 거. 이거는 칼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칼륨이 든 오트밀을 닭에게 먹이를 주면은 이 닭이 이 칼륨을 칼슘으로 바꿔가지고 계란 껍질이 딱딱하게 나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숙성 과정에서 새로운 영양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볶을 때 가가지고는 이제 광물 중에서 인간의 몸에 암의 원인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입니다. 이것을 박멸해야 되거든요. 이걸 박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은하고 노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서는 아기를 놓으면 탯줄을 자를 때 음물에 적신 가위로 잘라야 되고, 미국 FDA에서는 은은 천년 항생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이 항생제를 쓰기 전에는 전부 녹과 은으로 다 살균하고 살았어요. 은은 모든 균이 접촉되면 6분 내에 다 죽어버립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면 은비녀 찌르고 은반지 하나 꼈지요. 몸에 소독 살균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끼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 땀이 날 때 피부에 나오는 저기 뭡니까? 염분이 은을 산화시키면서 은이온이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시라는 건요, 구리가 주성분인데, 녹과 구리가 합쳐지면은 진규제라는 강력한 살충제가 나와요. 요즘은 거의 다가 암의 원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기생충이 원인이라고 밝혀져가지고 난립니다. 근데 이 구리 성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뼈가 있는 사람이나 뭐 개든 이런 생물에게는 굉장한 영향을 줘요. 근데 거머리가 뼈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미나리 같은 거, 거머리 있는 거 녹그릇에다 담가 놓으면은 이게 힘도 못 쓰고 나와서 비실비실하고 그냥 죽어요. 그 다음에 민달팽이가 딱 갖다 놓고 10원짜리 동전 쌓아놓으면 오도 가도 못해요. 집에 가가지고 녹그릇 하나 냉장고에 여놔보세요. 냄새가 하나도 없어버려요. 이 파장이 모든 균이나 충의 생식기를 다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뽑기 전에 이제 은 입자, 콜로이드 입자를 갖다가 이제 축여가지고 이제 숙성을 시켜요. 하룻밤 이틀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무쇠 가마솥에 이제 볶는 겁니다. 좀 이해됩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몸에 암 환자의 공통 분모가 몸 안에 은의 함량이 10분의 1에서 20분의 1이 없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땅에서 미네랄을 흡수할 통로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대량 용사에서 비료에다가 질소는 많이 져서 모양만 만들지 그 안에 광물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모든 짐승은요, 소금을 안 주면 새끼를 못 낳아요.
소금을 안 주면. 왜요? 바닷물 속에 미네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소금을 취해야 되거든. 술력도 그렇고 야크도 그렇고 야생짐승 뭘로 다 다스립니까 사람이? 소금 가지고. 염소도 소금 안 주면 새끼 못 낳아요. 이제는 자연 상태에서도 땅에 미네랄이 고갈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일염을 좀 잘 먹자. 그게 혈압 오른다. 이게 광물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금을 어느 부처에서 관리할까 하다가 광물자원공사에서 관리하게 했어요. 식염으로 못 쓰게 했어. 왜? 광물인데 금속을 왜 사람을 먹게 하느냐. 그래서 소금에서 염화나트륨만 딱 뺀 가공소금만 롯데고 혜태고 모든 식품에 쓰게 법적으로 허용했는데 이제 세상이 이래 되면서 프랑스 게랑드 지파랑의 갯벌 소금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니까 이거 우리 안 되겠다 해서 신한 천일염 이제 농식품부로 옮겨가지고 이제 불과 2, 3년 됐어요. 예. 천일염은 혈압을 내립니다. 그리고 혈압이 오르는 거는 저녁 먹어서 붓고 오르지 저녁 안 먹는 사람은 혈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네랄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을 좀 잘 먹자. 천일염. 우리나라에 바다가 얼마나 많아요. 천일염 좋은데 그걸 두고도 안 먹으면 어떡하냐.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이제 당뇨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 선생님 당뇨 때문에 오셨는데 아침, 점심 드시고 이제 저녁을 굶지만은 대부분 집에 보면 녹그릇 있지요. 은수저 집에 있습니까? 선물 받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좀 식사하시고, 이 노선 굉장한 살충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산사, 산의 절간들 보면 그 추녀 끝에 다 풍경 달아놓지요. 그 노새 소리만 들어도 미물들이 못 옵니다. 파장이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집안에 이제 녹그릇 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우리도 그래서 여기에 전부 녹그릇이에요. 오늘 요리할 거면 어제쯤 큰 노대에다가 물을 담아놔요. 그 물로 이제 요리를 하는. 특히 왜 우리가 구리가 이제 모자라는가 하면은, 이 간이 있는 이 생명체에게는 구리가 영양이 돼요. 미물들은 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가 오는데, 구리에 의존하는 그 효소 중에 시트크롬 C산화 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 구리를 통해서 물에서 산소를 뽑아내서 환원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우리는 고기를 안 먹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육식을 할 경우는 이 고기 속에 구리 성분이 많아요. 철분하고 구리하고 비율을 따지면 바닷물을 혈액에 비유한다면 철분이 50mg이면 구리는 150이 필요합니다. 3배가 더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채식에는 구리를 흡수하는 통로가 거의 없어요. 있으면 우리가 흔히 뭐 캐슈넛 같은 데 좀 있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건강하다 그러는데 사실 채식을 하면 다 약합니다. 몸이 춥고 냉하고 왜 질소과잉이 돼가지고. 원래 채식해서 맞는 게 아니고 인간은 곡식을 먹어야 되고, 곡식을 먹었을 때 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막 맵고 고추, 마늘 이런 걸 먹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놋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놋을 사용했어요. 전부 다 죄 지어가지고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모세가 장대에 놋뱀 만들어 세우고 바라보기만 해도 산 거예요. 놋의 파장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녹그릇 하나 열어도 냄새가 다 없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 세균을 발견하고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만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 뭐 항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항생 물질이 균을 죽인다는 걸로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내생균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문에 손잡이 닌게르 거리까지 다 동으로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인도 사람들이 미개합니까? 그 사람들 코에다 뭐 걸고 삽니까? 은긴 그 뭐 다 팔찌 다 그래. 왜요? 그렇게 미개하게 지저분하게 살아도 전염병이 없어요. 왜요? 계속 살균제를 달고 사는데. 깨끗하게 살면서 항생제 먹고 병들어 죽는 우리가 더 불쌍한 거 아닌가요? 이게 왜냐면 자본주의는 경제 논리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벗어나서 처음 인류가 본래 사용하던 천년 항생, 항균, 항충 기능을 가진 물질을 사용해버리면 간단하다 이겠죠. 옛날부터 구리강산의 광부들은 관절염이 없다 그랬고요. 옛날 어른들이 녹그릇에 밥 먹을 때는 신경통 관절염이 없었대요. 알루미늄 소 쓰고 스텐 쓰고부터 이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체격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제 좀 미개해 보이지만은 과거의 삶이 결국은 맞았다는 결론에 도달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당뇨도 췌장의 염증입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가 망가져 버리고 기능이 안 돌아가니까 계속 이제 당이 올라가니까 집에 이제 녹그릇 쓰시고 장롱 속에 은수저 좀 쓰세요. 뭐 팔찌, 목걸이 이런 거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내 몸에 이제 이런 미량 원소들의 수치가 좀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금속 중에서 우리 몸에 채식한 사람들이 제일 높아야 될 금속이 은하고 노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광물이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 미량 원소라 그러다가 요즘 뭐라 그런지 압니까? 금속 영양소라고까지 올라갔어요.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아이고 그거 뭐 쇠가루 이랬는데 요즘은 금속 영양소 얼마나 이게 소중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자연계 가운데 겨울문 마음대로 먹을 정도로 깨끗할 때는 물의 소중함을 몰랐어. 그죠? 물이 오염되고 나니까 겨울물이고 뭐 식수고 아무거나 지금 못 먹으니까 물은 많은데 물이 귀한 거예요. 마음대로 농사 지어서 나무 떼서 그 재가 농토에 풍부할 때는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대가 바뀌면서 먹거리가 질이 바뀌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병이 오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지금 뭐가 좋다 이런 개념 가지고는 안 맞다. 이제 10분 남았는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저 뒤에 저 폐 사진 한번 가져와. 오늘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왔으니까 길더라도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요. 음식이 피가 되지만은 음식은 한 달을 안 먹어도 살아요. 근데 산소는 5분만 안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곡기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지기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몸은 36.5도라는 체온의 항상성을 항상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만일 여기서 체온이 더 올라가 버리면 물은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늘어나게 되겠죠. 세포가 터져서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땅구멍을 열어서 땀을 빼요. 참고로 기억할 것은 모든 짐승은 땅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귀가 크고 하마는 낮에는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산소가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질병 치료의 가장 핵심인 것이 1931년도에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정상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를 48시간 동안 35%로 줄였더니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암 걸리면 지금 다 공기 좋은 데 간다 이 말입니다. 산소 때문에. 근데 공기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좋은 공기가 폐를 통해서 실제로 혈액 속으로 들어오기까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체열이 높아져 버리면은 주변의 공기가 더워서 내 몸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물의 부피가 난 올라가서 내가 죽게 되니까 산소가 들어가는 폐를 갖다 닫아버려요. 난로를 피웠으면 아궁이 불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를 태우면은 열이 더 올라가니까. 폐의 넓이가 20평 아파트 넓이만 합니다. 테니스 코트 반만한데요.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3억 내지 5억 개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제 경험의 책이니까요. 목욕탕 가면 물이 뜨겁습니까? 탕이? 거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열이 추결이 되겠죠. 몸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가슴이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일어서면 핑 하고 쓰러질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체열이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안 태우기 위해서 폐포가 어떻게 돼요? 다쳐버려요. 그러니까 몸에서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때밀러 갔다가 때도 못 밀고 돈 주고 때밀고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추우면요. 열을 안 뺏기려고 땅구멍은 닫히면서 폐포는 어떻게 될까요? 열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잠잘 때 뜨거운 방에 등을 대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계속 소주 끓이던 방에다가 등을 대고 잤다 이 말입니다. 폐는 풍선이에요. 계속 뜨겁게 하면 공기가 빠지면서 찌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늙으면 등이 어떻게 돼요? 굽어버려요. 우리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등 굽어가 지팽이 짚고 다니지요. 아이고 뭐 찌개 많이 져. 찌개 많이 진 게 아니고 뜨거운데 등 찢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환자는 모든 암균이고 모든 세균은 산소가 풍부한 데서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잘 들어오게 하려면 폐가 잘 열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폐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찌어들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일단 산에 올라갈 때 숨찬 사람은 다 가입혀요. 폐가 다 닫혀 있어. 폐가 열려 있으면요. 아무리 급경사 산을 뛰어 올라가도 힘은 들어도 숨은 절대 차면 안 돼요. 뭐는 들어도요? 힘은 들어도 숨이 차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힘들기 전에 뭐부터 차요? 숨부터 차면 지금 폐가 닫혀버렸어요. 자연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치유는 산소치료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폐를 여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인체는 항상 어딘가에 차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폐를 열어요. 그 유일의 방법이 맨발의 청추입니다. 발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차게 해줘라.
자, 참새, 그 다음에 닭, 오리, 거위, 머리까지 털로 다 뒤집어쓰는데 뭐만 내놨습니까? 걔들 발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맨발로 지내고,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저녁 먹으면 산소 안 들어와요. 이게 폐입니다. 폐 밑에 이게 가로놓인 게 횡격막이거든요. 우리 밥 먹고 뛰어보면 어때요? 숨차지. 왜 그럴까요? 횡격막 밑에 위장인데 음식 꽉 채워놓으면 이게 횡격막 압박해서 호흡이 안 되겠죠. 밤에는 특히 위가 안 움직여요. 그런 저녁에 위장에다 음식 딱 집어넣어 놔버리면 호흡이 안 돼서 산소가 안 들어오겠죠. 그럼 산소 부족일 때 증세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나고 우울증 오고 하루 종일 머리에 잡생각 나면 일단 산소 부족이에요. 그게 좀 더 심해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건강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밖에 자는 이유가 산소 때문이고, 그 다음에 산소가 혈액 속에 녹아드는 조건은, 산소는 기체 아닙니까? 피는 액체잖아요. 더운 방에서는 산소가 안 들어가요. 한여름에 막 습도 높고 더울 때 여러분 가슴이 어때요? 답답해요. 호흡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기체가 액체에 녹아드는 조건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기체가 차야 돼요. 맥주하고 코카콜라 딱 따면 거품 일지요. 더운 방에도 딱 따면 거품 나올까요? 뽕 하면 끝이에요. 거품이 아니라. 왜? 액체 속에 기체가 올라왔다 빠지면 끝이에요. 기체가 액체 속에서 섞여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찰 때.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자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자려면은 몸에 열이 있어야 되겠죠. 열이 어떻게 나느냐? 밤에는 신진대사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맥박도 100번인 뭐 7, 80번, 100번 뛰다가 60번 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시골에 가면 태비섬에 겨울에 김이 나고 양계장에 닭똥 띄운 데는 손을 여면 70도 나요. 그와 똑같이 우리 몸의 마지막 1m 50 대장이 발효실이에요. 이 발효실에서 띄워지는 것은 채소나 과일이나 고기가 아니고 곡식만 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을 굶어주면은 청국장 따뜻한 아랫목에 묻듯이 위가 비게 되니까 소화할 피가 아랫배로 가서 이렇게 딱 보온을 해주고 여기서 이 미생물이 발효시키기 시작하면은 6, 70도 열이 나요. 그러면 피가 1초에 60m,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몸을 돌면서 이 열을 몸에 데워주기 때문에 영하 20도에도 밖에 자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따뜻한 방에 일정한 온도를 맞춰놓고 자다 보니까 몸에서 열 내는 기능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그걸 다시 이제 회복하자. 인간 생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몸이 원하는 삶으로 이제 돌아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체는 이제 항상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호메오스테시스라 그래서 오뚜기처럼 딱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기능이 스스로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여기 지금 뭐 암, 당뇨, 뭐 여러 가지 뭐 병이 있지만은 핵심적인 기본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때 그 다음 이제 부수적인 게 도움이 되지. 어떤 원칙 없이 하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요즘 효소 좋다고 많이 먹습니까? 효소가 대표적인 게 소화제예요. 이 소화제하고 마약은, 효소는 처음 먹을 때 기가 차게 잘 듣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그 상쾌하기나 뿅 가는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한번 입력이 딱 되면은 계속 그걸 찾아 하지만 다시는 그 감각이 없어요.
근데 소화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이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밥을 입에서 오래 씹으면 달아져요. 이 곡식을 메가당으로 이제 엿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치매 성분이 엿 만드는 엿기름 성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단 음식이 같이 들어가면은 침은 나오는데 곡식을 당분으로 바꿔주는 아밀라제 효소는 안 나와요. 굉장히 예민한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소화제를 계속 먹지요? 그럼 소화액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소화제 알약으로 먹다가 계속 돈이 그것도 많이 드니까 나중에는 노르모산 깡통에 넣고 이제 먹기 시작해요. 그 다음엔요.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약인지도 모르고 부신피질 호르몬제약 이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먹어가지고 지금 신장의 부신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당뇨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약 반알만 해도 잘 들어요. 한 알도 안 듣고 주사도 안 듣고 기계차요. 왜 그럴까요? 계속 약이 들어오니까 내 몸을 바보 만들어요. 우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 하다가 한두 달 때 풀고 그냥 걸으려고 하면 걸어집니까? 목발 띄고 그러면 걸어져요? 둔해요. 자꾸 연습하고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약을 끊고 어떤 약이냐에 따라 가지고 당뇨 같은 거는 오래되면 영원히 안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근데 당뇨약보다도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은 100배나 위험한 약이에요. 100배나. 그 약의 부작용이 제일 큰 거예요. 약 중에서. 현존하는 약 중에서. 그것을 본인이 장기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지금 그 정도 약 안 먹고 숨 쉬고 밥 먹고 소화되면은 조금 더 견뎌야 돼요. 완전히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찍 자거나 내가 좋은 공기 마시고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또 직업을 가지고 밤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여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그 정도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셔요. 회복하려면 생활을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꾸고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여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기가 안 좋으면은 큰 녹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이 정화하는 것이 공기청정기보다 나아요. 우리가 개울가에 가보면 습하면 집안에서는 곰팡이가 피는데 개울가에서는 습기가 있어도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에너지는 물과 친화적이라서 모든 나쁜 걸 물고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훨씬 공기청정기보다 낫다. 체온이 높아서 이제 면역력보다는 아주 냉체질인 사람은 혈관이 찌그러져서 노폐물이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체질은 암체질이라 그러는데 체온을 높이면 이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백혈구가 증가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랫배 오른쪽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백혈구 수치가 한 4천인데 7천이 올라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맹자입니다. 수술합시다 이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몸은 어디든지 염증이 있으면 그 균을 대항해 싸우기 위해서 내 몸의 군인인 백혈구가 증가돼요. 그럼 왜 몸을 온도를 높이면 백혈구가 증가될까? 실제로 이렇게 나무로 짠 사우나 챔버 통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막 목만 내놓고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뭐 체온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한 사람당 우리 몸에는 1000여 종의 세균을 1kg씩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체온이 올라가면서 폐가 닫히면서 산소 호흡이 안 돼서 산소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체온을 올려주면 이제 땀이 나면서 미네랄이 빠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몸 안에서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 놓으면은 추울 때 잘 썩습니까? 더울 때 잘 썩습니까? 몸 안에서 몸 안에 있는 균들이 염증을 일으켜요. 조직에 부패가 일어납니다. 부패가 일어나면은 내 몸에서 맹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백혈구가 증가되듯이
뭐가 증가돼야 될까요? 백혈구가 증가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체온을 높여서 면역 증강이라는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방법이 또 뭡니까? 우리가 백혈구가 이 면역을 억제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은 항암제를 투여해줘요. 그죠? 그럼 항암제가 면역 체계가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백혈구가 신경 안 쓰고 그냥 3천으로 막 뚝 떨어져. 그럼 항암제가 내 몸의 면역을 다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럼 의사들이 항암제를 수도해버려요. 그리고 가서는 고기하고 잘 먹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릴 때 고기 안 먹다가 고등어 꽁치 딱 먹으면 눈에 뭐 생겨요? 털이 나잖아요. 고기가 부패가 잘 되니까 그거 먹어서 몸에서 뭘 일으켜요? 염증을 일으키면서 염증을 대항해서 백혈구를 증가시킬 방법으로 고기 잘 먹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치료법이 역종요법이 있고 동종요법이 있어요. 손이 시릴 때 따뜻한 데 엮는 거는 역종요법이에요. 반대로 찰 때 찬물에 더 엿버려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시리다 못해 끊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는 화끈화끈 열나지 않습니까? 어느 방법을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면역이 떨어졌으니까 백혈구 면역력을 증가시킬 방법으로 고기를 준다든지 체온을 높여가지고 대량으로 내 몸에 부패를 일으켜서 백혈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결코 온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면요. 이 물의 구조가 육각이어야 건강합니다. 근데 날이 이게 육각은 영상 40도가 되면 거의 다 깨져버려요. 40도가 되면은. 그래서 여름에 막 더워서 땀 흘리고 나면은 육각이 되는 것이 완벽한 육각 구조는 얼음입니다.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막 찬물이 아니고 얼음이 막 씹어 먹고 싶어요. 필요하니까. 근데 겨울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체온이 안 오르니까 육각이 많으니까 따뜻한 물이 좀 마시고 싶기도 해요. 근데 이 전무식 박사라고 카이스트 유명한 우리나라 이제 물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한 예를 보면 인체 내에 물 분자만 육각으로 돌아가도 암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육각을 만드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얼리는 게고 하나는 물이 흐르는데 자석을 놔서 자석을 통과한 물은 육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한림병원 같은 데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환자들을 갖다가 영하 150도 습도 없는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2, 3분씩 견디게 해서 이게 혈액 속에 물을 갖다 육각으로 바꾸는 그런 요법을 써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의 육각을 바꾸는 방법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에요. 이 지자기가 낮보다 밤이 10배나 셉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풍에 밀려 지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낮잠 좀 오래 한두 시간 자고 나면 사람이 멍하게 퍼져요. 밤은 아무리 오래 자도 멀쩡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땅에다 몸을 대고 자는 거는 땅에서 오는 지자기에 의해서 피가 20초에 한 바퀴를 돌아요. 몸이. 피가 혈액이 돌 때 지자기에서 오는 땅에서 오는 지자기를 받아서 육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기를 받는다 겁니다. 이게. 그죠? 근데 아파트 높아버리면 잘 못 받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곡기, 지기, 공기 이걸 잘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어릴 때 그냥 흙집에 살고 시멘트 철근도 없는데 그냥 잘 때는 요즘 같은 이런 병 없었어요. 아파트 세워놓고 꼭대기에서 전망 좋다고 지기 못 받고 자면서 지금 다 이렇게 병든 거 아닙니까? 환경도 좀 단독주택으로 가고 땅과 접해서 좀 살아보자.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게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한 6, 7년 이제 밖에 잡으면요. 순환만 잘 되면은 영상 5도의 겨울 침낭을 씁니다. 그럼 그 침낭 하나 가지고 영하 25도를 지나서 그 이듬해 봄까지 똑같은 걸 씁니다. 결국은 내 몸에서 열을 내고 줄이고 기능이 와야지. 열이 안 나는 사람은 아무리 물병을 넣고 외부에서 두꺼운 침낭을 써도 열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방 한 칸 비워 놓으시든지 아니면 베란다에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파트면. 예,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방 하나 보일러 끄고 침낭은 오리털 침낭 쓰면 안 돼요. 예, 매일 쓰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하루에 매일 한 300~400cc 피부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매일 쓰면 한 달 쓰면 막 그게 썩어가지고 쥐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이제 침낭 솜으로 된 거. 솜으로 된 침낭이 값 안 비싸요. 15만 원. 이제 내피는 직접 옷을 벗고 들어가니까 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면은 습기를 먹어 습기가 차요. 그게 안 되고 실크는 너무 약하고 천연 소재로서 저희가 쓰는 것은 레이온 인조라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쓰면은 전자파도 맞고 온도 따뜻하게 하고 그랬었죠.